전시관에서 문제가 생겼답니다. 뭐? 무슨 문제? 승현은 비서의 말에 놀라 되물었다. 전시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지. 우호적인 언론과 예상을 초과한 관람 인원에 현장을 방문해서 근무 직원을 독려하려고 나선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문제가 생겼다니 짜증이 올라왔다. 그것이 견하고 온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그쪽에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배상? 어느 쪽이 잘못한 건데? 그건 딱 누가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일단 가보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야. 쿠쿠니는 어디 있어? 전시관에 계십니다. 조 변호사님도 같이 계신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어서 서둘러. 네. 비서의 말에 그는 서둘러 전시관으로 향했다. 전시관을 오픈하고 난 후 학생들의 견학이 빗발치고 있었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아이는 전시된 전기차와 자기부양 기술에 대해 궁금해했고 덕분에 전시관은 생각보다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다니. 그것도 인명사고라니. 이번 건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앞섰다. 그래서 무작정 달려갔다. 다행히 전시관으로 가던 길이라 조금 더 속도만 높이면 될 것 같았다. 이것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다친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부터 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관리 소홀을 운운하니까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니라는 겁니까? 저는 학생들을 인솔해 온 교사로서 당연하지요. 관리 소홀이 아니라면 우리 인규가 전시관 유리를 주먹으로 깨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대단한 건수라도 잡은 것처럼 나오시니. 이것 보세요. 변호사시라면서요? 설그룹의 고문 변호사라는 분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은 그룹 경영진의 생각도 그렇다는 뜻인데. 이것 보세요. 선생님. 학생들을 인솔해 오셨으면 적어도 그 학생들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지 전화를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시실 안에서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화 통화 중이었다고 학생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119에 연락부터 할게요. 왜 연락 못하게 하는지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학생은 저희가 보안팀에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고요. 119 구급차를 타고 갈 정도로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출동하게 되면 소란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다친 인규보다 설그룹의 이미지부터 걱정하는 그쪽의 행태 때문이라고요. 뭐라고요? 선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때 승현이 전시관 안으로 들어왔고 그의 등장에 한순간 모두 조용해졌다.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긴장시키는 사람이 있는 법인데 그가 딱 그랬다. 뭐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둘러 다친 인규부터 치료받게 해주시오. 구급차든 개인 소유 차량이든 상관하지 않으니. 그러나 그런데도 뒤를 이은 낮고 건조한 목소리는 그곳에 있던 모두를 얼어붙게 했고 그날의 사건은 조금의 불편함과 짜증스러움 그리고 딱딱하고 팍팍했던 서로를 향한 감정을 최대한 숨긴 채 잘 마무리했다. 이사님, 회장님께서 들어오시렵니다. 응? 갑자기 왜?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게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분이 앉아 계셨는데 예언속 신부가 어쩌고 하던데. 예언 신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네. 일단 가보시죠. 알았어. 승현은 친구이자 전략실장인 조국훈이 달려와 말하는 내용들이 도대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속 신부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어릴 때부터 외할아버지가 계속했던 이야기였다. 돌아가시는 날까지도 설씨 가문의 후계자가 그로 끝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혹시라도 100년 전에 무당이 말한 대로 강씨 성에 북두칠성 반점을 가진 여인이 나타나면 두말 말고 결혼해서 잘 아끼고 사랑하면 살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승현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요즘 세상의 저주니 예언인이 하는 말도 그렇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니? 매년 건강검진을 해봤지만 한 번도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데다 혹시나 해서 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가까이 경호원까지 있어 위험으로부터 완전 차단인데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 승현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였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부모님도 더는 입에 담지 않으셔서 잊었는데 갑자기 예언했던 신부가 나타났다니. 걸음을 서둘러 회장실로 달려간 승현은 문을 열자마자 낯설지 않은 여자를 보며 놀라고 말았다. 강 선생님? 어쩐 일로? 이하는 자신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전시관 사건 이후 포상 문제로 얼굴을 본 적 있던 두 사람이었기에 승현은 더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자신만큼 그녀도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아는 사이냐? 아버지 진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네, 어찌하다 보니 2번 정도 본 사이입니다. 그래? 그러면 다행이구나. 강 선생 앉으시지요? 네, 회장님. 그런데 쿠쿠니 말로는 저주 속 신부가 왔다고 하던데. 그래, 앞에 강 선생님이 있지 않으냐? 그리고 저주가 아니라 예언이라고 해도? 네? 강 선생님이 그 신부는 아니지요? 아니긴. 강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봤다. 너도 외할아버지한테 들었을 테지만 몸에 북두칠성의 반점을 가진 강시성을 가진 여인이 나타나면 너와 결혼을 시키고 알뜰히 잘 보살피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강 선생님과 결혼하라고요? 그래. 아버지, 이게 도대체? 요즘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강 선생이 예언 속 그 신부라는 겁니까? 북두칠성점을 가진 사람이다. 강씨 가문에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예언이 있고? 아버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건 더는 할 말 없다. 외할아버지의 말씀이니 내 엄마도 거역할 수 없고. 아버지, 그러니까 강 선생님이 그 예언 속 신부라는 건데 제가 강 선생님과 결혼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 정말 건강합니다. 이제 예언대로라면 올해 제가 죽어야 하는데 아버지는 제가 곧 죽을 사람으로 보여요. 예언 아니 저주잖니. 널 향한 저주. 그 말도 안 되는 저주. 좋아요. 강 선생님은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 강 선생님 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 없을 텐데 아닌가요? 저도 좋아서 온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꼭 가야 한다고.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저희 집안도 좋지 않다고 하셔서. 무슨? 이것 봐요. 강 선생님은 수학 교사잖아요. 수학적으로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요. 그런데 왜 나와 결혼하겠다고 온 겁니까? 설마 내 돈 때문에? 네, 저 돈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남의 돈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니가 아프세요? 네? 지금 강 선생님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이 여기서 왜?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는데 병명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요? 네. 100년 전 저희 선조 중 한 여인을, 그것도 설씨 가문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설씨 가문에서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여인은 죽는 순간 설씨 가문의 후계자를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씨를 말려서 가문의 문을 닫게 하고 말겠다고 저주했고요. 아시죠? 그건 모두가 다 아는.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주면 기꺼이 용서해주겠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꿈을 이뤄주려고요. 그래서 나와 결혼하겠다는 건가요? 네. 이건 말이 되지? 나는 진승현입니다. 설승현이 아니고? 압니다. 그렇지만 설씨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 이거 봐요. 강 선생님. 나는 좋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좋아했고 그쪽도 저를 좋아합니다. 조만간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강 선생님과 결혼해야 하죠? 그것도 그 말도 안 되는 저주 때문에? 그건 회장님과 이사님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단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계신 것이 혹여 그 저주와 관련된 것인가 해서 찾아왔을 뿐이니까요. 만약 결혼에 동의만 하신다면 전 기꺼이 해보려고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아, 그래요. 먼저 가세요. 연락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승현을 두고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아버지, 지금 저 강 선생과 정말 결혼하라는 건 아니죠? 너도 알잖아. 이게 그냥 강 선생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셨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할 거니? 아버지, 요즘 같은 세상에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